예, 안녕하세요. 예, 오종혁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서정주의 신선 재곤이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좀 특이하죠? 신선이래요, 재곤이가. 사람 이름이고요. 자, 전통적인 삶의 모습에 담긴 우리 사회의 공동체 가치관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 사는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세요. 또 시인의 고향이 바로 고창군 선운을이거든요. 속칭 질맞의 마을입니다. 그곳의 삶과 문화를 옛 이야기 형태로 이제 재구성한 시가 바로 오늘 공부할 시입니다. 서정주 시인은 뭐 워낙 유명하시니까 예,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뭐 귀척도라든가 뭐 질맞의 신화, 그렇죠? 국화협회서 뭐 이런 자화상 뭐 이런 작품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자, 본문 학습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앉은 뱅이 재곤이를 이제 돌보는 장면입니다. 이제 앉은뱅이네요. 앉은뱅이. 자, 보세요. 땅 위에 살자격이 있다는 뜻으로 이제 재곤이라는 이름을 붙였대요. 있을 제자에 땅곤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앉은뱅이 사내다. 그러니까 재곤이의 시적 대상의 처지와 상황이 좀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한 두 손으로 멍석도 절고, 절고라는 건요, 이제 엮는다는 겁니다. 엮어서 짠다는 의미고요. 광주리도 엮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제입 하나도 먹이지를 못한다. 이 말은 뭡니까? 혼자서 먹고 살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궁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질맞의 마을 사람들은 자, 할 수 없이 그렇죠? 그에게 마을을 앉아 돌며 밥을 빌어 먹고 살 권리 하나를 특별히 주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는요, 이 약자에 대한 어떤 마을 사람들의 배려, 그렇죠? 이 공동체 의식이 담겨 있는 거고요. 자, 권리를 줬다는 그 자체가 어떻습니까? 공동체가 파괴되기 이전에 이 전통사회의 모습이 잘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재건이와 함께 살며 그의 삶에 도움을 주는 이 사람들 모습에서 어떻습니까? 서로 협동하면서 그렇죠? 서로 상부상조하는 이런 전통사회의 공동체적 삶의 모습이 잘 드러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상부상조라는 단어 기억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질마제라는 건 뭐 아까 설명을 잠깐 했습니다만 이제 이 시인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선운리라는 고창에 있습니다. 넘어가는 고개고요. 시인의 고향이 진마 마을 뒤에 있는 고개인데요. 안장을 닮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마제라는 이름이 나온 거고요. 시인이 이제 어렸을 때 고향 사람들과 겪었던 이 풍속을 산문 양식으로 담은 6번째 시집이 바로 질마제 신화의 주요 무대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내용을 가보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제 앉은뱅이 재곤이를 돌보는 이유가 나옵니다. 이유가 나와요. 재곤이가 이제 만약 제 목숨대로 살지 못하고 죽는다면 뭐 이런 말이죠. 가정한 거죠. 우리 마을의 인정은 바닥이 난 거야. 하늘의 벌, 천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자, 이 말의 의미를 한번 볼까요? 인간의 행위를 뭐한다? 초자연적 존재와 관련지었죠. 그래서 바람직한 처신을 해야 된다라는 걸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재건이가 죽는다면 어떻다? 마을의 인정이 땅에 떨어진 거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 초자연적인 존재인 천벌을 받을 거다라는 거 마을 사람들은 여기고 있고요. 재곤을 그래서 돌보게 되고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인과응보적 사고방식이 드러난 거고요. 인정을 형상화하는 거예요. 공동체의 지속적인 비밀이 어디에 있어요? 인정을 형상화하는 거. 인정 때문에 이제 유지가 된다는 얘기죠. 공동체가. 또 재건이의 죽음을 이제 하늘과 연관 지으면서 마을의 인정이 땅에 추락한 것은 아닌지, 또 천벌 받을지 않을까 하는 걱정하는 이런 마을 사람들의 모습에서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 그렇죠? 이 인정이야말로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꼭 필요한 그러한 의미라는 거를, 가치라는 거를 좀 제시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 사람들의 생각은 두루두루 이러하다는 얘기입니다. 보편적으로 그의 새끼니의 밥과 추위를 견딜 옷과 그 의식주겠죠. 불을 늘 뒤대어 돌보아주고 있었습니다. 돌보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제 세 번째 부분 가보겠습니다. 이제 마을에서 이제 결국 재곤이가 사라져버렸어요. 사라져버렸어. 그런데 그것이 갑술년이라든가 을해년에 새 무궁화 피기 시작하는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은 이런 시간적 배경들은 어떻습니까? 정확한 시기를 언급하지 않는 어떤 설화적인 분위기의 그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 설화적인 분위기, 그렇죠? 예. 뭐 옛날 옛적에 막 이런 식인 거죠. 예. 어느 아침 끼니부터 재건이의 모양은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일절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한 마리 거북이가 기어다니는 듯해요. 그러니까 재건이의 모습이 안전뱅이 재건이의 모습을 이제 비유한 거고요. 살아생전의 재건이의 모습을 비유한 겁니다. 그 무겁디 무거운 모습만이, 그러니까 재건이의 모습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건 마을 사람들의 이제 무거운 막중한 책임감 이런 것들도 이제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 무거움의 의미는요.
산채로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마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하늘이 줄 천벌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재곤이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곤이를 잘 돌보지 못해서 재곤이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고 생각하는 마을 사람들이 뭐가 담겨 있어요? 순수함이 담겨 있고요. 책임감도 담겨 있는 겁니다. 자, 다음 2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2페이지에 가시면은 이제 재곤이가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 조선달 영감이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해가 거듭 바뀌어도 천벌이 없었어요. 또 농사도 잘 됐어요. 그 신선도라는 건요, 신선이 되면 영생을 누린다는 사상입니다. 근데 약간 아름이 있다는, 지식이나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이 아름은. 그래서 좋은 흰수염의 조선달 영감님입니다. 외양을 묘사했고요. 조선달 영감이라는 노인이 있었네요. 뭐라고 말했냐 이거죠. 자, 이 부분을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신성한 존재가 이제 등장하면서 갈등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고 했는데, 신선도에 약간 아름이 있다는 정도지 신성한 존재는 아닙니다. 아셨죠? 예. 다만 신선도에 조예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을 만큼 뭐 고교라고 거룩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곤이는 생긴 게 꼭 거북이 같이 안 생겼냐. 재곤이의 모습을 비유한 거고, 신성한 존재로 이제 승화했다는 표현도 됩니다. 이 거북이가. 왜냐하면 거북이는 십장생 중에 하나죠. 장수, 무병장수하는 그런 동물이지 않습니까? 학이나 마찬가지로, 그렇죠? 십장생 중에 하나죠. 1000년이 된다, 목숨이. 그러니 그 긴 목숨을 여기서 다 견디기가 너무 답답하니까 날개가 돋아서 하늘로 신선살이 하러 간 거야 라고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조선달 영감님이. 그러니까 죽음을 어떻게 해석했어요? 조선달 영감이. 재생과 부활, 소생, 그쵸? 이런 걸로 전이시켜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신화적 상상력이 이제 드러난 거고요. 마을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이제 어떻습니까? 이끌어주는 그런 인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재건이가 이제 하늘로 신선살이를 하러 갔다는 이를 믿고 믿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에서 어때요? 비천한 인물인 재건이가 어때요? 신화적인 단계로 한층 더 끌어올려졌죠. 예. 그리고 거북이처럼 바닥을 기어다니며 살아야 했던 인물이 날개가 돋았죠. 하늘로 신선살이를 하면 올라가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어때요? 비천한 인물이 신화적 단계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5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제 조선달 영감의 해석에 이제 동조합니다. 그래, 동조하죠. 재건이 우리들이 미안해서 모가지에 연자 맷돌을 단단히 메어 달고, 연자 맷돌은 이제 일반 맷돌보다 굉장히 큰 맷돌이에요. 돌방아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연마제라고 합니다. 어디 깊은 바다에 잠겨 나오지 않는 거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도 하여간 죽은 모양을 우리한테 보일 일 없어. 그러니까 조선달 영감님 말씀이 마음적으로 불갑을 뭡니까? 마지못해서 부득불 옳다 이 말입니다. 옳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제 위로하게 되는 거죠. 이런 말들이. 그래서 그들도 두루 그들의 마음속에 살아서만 있는 그 재곤이의 거북이 모양 양쪽 겨드랑이에 2개씩의 날개를 안 달아줄 수 없었습니다. 자, 이 부분. 자, 우리 어떻습니까? 관동별곡의 우리 주인공이 어떻습니까? 신선이 돼서 하늘로 날아오르는 듯한 그 장면이 있었죠. 우와 이 등선이라고. 그렇죠? 이 장면이 떠오르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사람이 날개가 돋아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신선이 된다는 말이 바로 한자 우와 등선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마을 사람들이 이제 순수한 마음과 신화적 상상력, 그렇죠? 소외된 자를 신성한 존재로 인식을 했고, 우리 전통적 사고방식이 드러난 겁니다. 이 부분에서. 또 재건이가 미안해서 이제 바다에 잠겨 나오지 않는다고 말하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 어때요? 산업화로 인간의 존엄이 추락했다. 이건 너무 엇나갔네요. 그렇죠? 틀렸어요. 왜? 마을 사람들은 비록 거북이처럼 기어다니던 재건이지만 죽어서는 1000년을 사는 거북이가 되어 깊은 바다에, 그냥 거북이는 바다로 가야 되니까 간 거라고 이제 여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 뭡니까? 비천한 인물이 죽음의 과정에서 그의 삶이 바람직하게 도달되기, 귀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반영이 된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시 내용이었군요. 핵심 정리로 가시면 산문시입니다. 가장 자유로운 시예요. 산문시가. 안전뱅이 재곤이가 이제 제재가 되고, 설화적 상상력과 전통적 한국사의 절박한 삶을 소재로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제, 장애인을 보살피는 이 구성원들의 따뜻한 마음, 그렇죠? 마을 사람들의 이 따뜻한 마음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고, 70년대 급속한 산업화가 배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토속적이고 신화적이면서 낭만적이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표현상 특징 첫 번째, 특정한 형식에 얽매이지 않은 채 마치 옛날 이야기를 들려준 듯한 어조로 친근함을 줍니다. 그렇죠?
설화를 빌려와 이야기하듯 뭐 이런 장면. 또 신의 고향 마을만의 이야기가 아닌 거죠. 한국인의 원형적인 모습이고요. 푸근한 인정을 볼 수가 있고 또 공동체적 삶이라는 민족 의식의 뿌리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전통적 가치관이 잘 드러났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특정 인물의 삶과 죽음을 산문시 형태로 전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따뜻한 사람들의 마음씨를 그린 시고요. 신화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신선사회를 한 것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거고,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조상들의 전통적 가치관이 반영된 겁니다. 또 인물들의 말을 통해서 시적 정황을 드러내죠. 조선달 영감이라든가 마을 사람들의 말을 어떻게 해요? 인용합니다. 인용해서 재곤이의 생사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인물들의 삶의 모습을 제시하고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또 시상이 전개되고 또 접속어 그러나 같은 시상을 전환하는 그런 접속어를 사용했고요. 또 과거를 회상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인물을 대변한다. 이것도 틀렸네요. 그렇죠? 예. 또 안전뱅이 재곤이를 시적 대상으로 삼은 것에서 신성함과 거리가 있는 일상 속 비천한 인물을 포착하고 있다. 그렇죠? 일상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신성성과는 거리가 있는 거예요. 재곤이는. 자, 여기까지가 이제 표현상 특징이고요. 이제 핵심 문제를 이제 추가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재건이가 어떤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냐? 첫 번째, 장애가 있다. 그죠? 그다음 두 번째, 거북이처럼 무거워 보였다. 세 번째,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묘사됐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 자, 요 말의 의미는 뭐냐? 재건이가 만일에 제 목숨대로 살지 못하고, 그러면 우리 인정은 끝난 거다. 그죠? 천벌 받을 거다. 뭐 이런 말들. 이건 뭡니까? 마을 사람들 혼자 사는 이 재곤이가 입에 풀칠하기 어려운 그 호구지책으로 살아가는 이 재곤이에게 뭡니까? 인정을 베푸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처럼 마땅한 도리를 하지 못하면 뭐한다? 천벌을 받을 거라는, 그래서 돌봐주는 사람들의 순수한 마음이 담겨 있는 거고요. 재곤이가 사라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 이 재곤이가 일절 보이지 않게 되자 어때요? 걱정하고 있습니다. 천벌을 받을까봐. 두 번째, 이 조선달 영감이 어때요? 재곤이는 신선자리를 하러 갔다고 말하면서 걱정을 덜어내죠. 세 번째, 재곤이가 신선이 돼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시 속에 담긴 마을 사람들의 전통적 가치관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볼까요? 중요합니다. 재곤이가 신선이 되었다는 믿음에서 마을 사람들의 이 긍정적 가치관, 더불어 산다, 공동체 이런 것들, 또 그다음 인과응보적 가치관, 인정과 전통적 가치관, 뭐 이런 것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 문제도 정확히 정리를 해주시면 훨씬 더 어떻습니까?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작품에 드러난 우리 사회의 전통적 가치관, 재곤이의 처지, 그렇죠? 호구지책으로 살고 있습니다. 또 어느 날 일절 보이지도 않는 상황이 됐죠. 마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정성껏 돌봐줘야 되겠다. 그리고 재곤이가 하늘로 신선자리를 하러 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이런 장면으로 마을 사람과 재곤이의 처지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체적 장애가 있지만 생계를 이어가기 힘든 이 재곤이에게 돌봐주는 마을 사람들의 있던 배려, 이 더불어 살아가는 이 공동체적 가치관이 우리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한 재곤이가 제 목숨대로 살지 못하면 천벌을 받을 거다. 그리고 인과응보적인 이런 가치관이 드러나 있다는 거. 재곤이가 보이지 않자 신선사회를 하러 갔다고 믿는 이런 점에서 전통적인 신화적 상상력과 긍정적 가치관을 엿볼 수 있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신선 재곤이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안 눌러주신 분은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